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밝으면 가늘게, 어두우면 붉게. 분쇄도를 가늘게 갈수록 이 색감이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쇄도를 굵게 갈수록 색감이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다시 돌아온 에스프레소 도감입니다. 저희 일단 박수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컷디터 역사상 거의 최단 기간 1만 조회수였던 것 같은데 정말 기대했던 만큼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사실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는데 왜냐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게 이제 집에서도 또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예전에는 거의 이제 홈카페 입문하면 브루잉으로 입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비하시면서 에스프레소로 입문하신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중강 배전 커피만 주로 드셨다면 지금은 이제 싱글 커피들의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꽤 많이 높아졌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에스프레소 도감, 오늘은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탄에서는 또 도직량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2부에서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첫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들을 빌드업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 원두를 계량하는 거, 도직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원두를 계량을 했으면 분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쇄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분쇄도를 설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빨리 1탄으로 가셔서 1탄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에스프레소에 관한 이론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탄을 보지 않고 이 내용만 난 분쇄도에 대한 것만 궁금하니까 이것만 볼래 하고 보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적용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직량에 대한 저희 이론을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분쇄도를 봐주시면은 조금 더 쭉 이어가는 느낌으로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혹시 분쇄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추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속도 맞습니다. 속도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추출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 내부의 분쇄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스켓 내부의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당연히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값이 높아져서 그렇죠. 느려집니다. 강해져서 추출 속도가 지연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스켓 내부에서 더 많은 압력과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분쇄도를 굵게 하면 추출 시간이 빨라지는데 바스켓 내부에 받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빠르게 나오는 거겠죠. 말씀드린 요게 이제 분쇄도가 하는 역할 한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쇄도를 가늘게 갈수록 물과 닿는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커피가 가진 성분을 녹여내기가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쇄도가 가늘어질수록 성분을 녹여내기가 더 쉬워지고, 분쇄도가 굵어질수록 성분을 녹여내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이제 분쇄도를 설정을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쇄도를 조정하면 맛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맛이 날 때 분쇄도가 적정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요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분쇄도를 가늘게 가고 굵게 가고 맛에서 좀 어떤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굵어지면 뭔가 좀 더 맛이 가벼워질 것 같고요. 약간 얇아지면 조금 농도감도 진해지고 그러면서 묵직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뭔가 농도감이 강하고 약하고 질감과 관련해서도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오프라인으로 수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해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낀 게 정말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 이 원두가 가진 캐릭터를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사용할 원두는 콜롬비아 포토시 드래곤즈 내추럴이라는 원두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원두의 노트를 먼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 원두의 노트를 보면 블랙베리, 체리, 레드와인, 초콜릿,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붉은색에서 좀 검붉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진, 색감을 가진 원두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원두 정보를 보시면
딱 커피를 추출하고 체리 맛이 나는데, 혹은 체리 맛이 안 나는데, 나는 와인 맛이 안 나는데 추출이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노트를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트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노트는 실제로 그 커피에 이 체리가 들어있어서 체리 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피에서 나는 맛을 우리가 이런 맛이 날 때는 그냥 체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약속을 한 거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 방식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노트를 느끼는 게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를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색감을 떠올려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붉은색에서 약간 검붉은 느낌, 그런 색감을 가진 원두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을 표현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분쇄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설정할 때 이 색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맛을 보면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추출을 해보고 또 맛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쇄도를, 첫 추출은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초 후반대에서 20초 초반 정도 추출 시간이 나오는 정도로만 분쇄도를 맞춰놓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맛을 보지 마시고요, 10초 후반에서 20초 초반 정도 나오는 분쇄도를 찾으신 다음에 그 시간대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맛을 보고 분쇄도를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선 이 원두를 그 정도 시간대 안에 나오는 분쇄도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맛을 보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쇄도를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는 원두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색감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원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원두처럼 좀 일관적으로 한두 가지 색감을 가진 이런 원두를 사용하시면 분쇄도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제가 날카롭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한번 마셔보고 나서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롬비아 포토시 내추럴을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요.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도직량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오늘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7g 정도 사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17g이면 얼마큼 사용하는 거죠? 네, 좀 적은 도직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색감이 단조롭고 단순한 커피인데 왜 적은 도직량을 사용하지? 좀 앞서 얘기했던 거랑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채로운 향미를 가진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향미를, 섬세한 향미를 굳이 펼쳐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시 내추럴이라는 커피를 드셔보신 분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향미의 강도가 꽤 강한 커피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발효치가 심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조금 더 마시기 편할 수 있게 그냥 단순히 농도감을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적은 도직량을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직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커피는 나는 도직량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추출을 해보니까 내 취향에는 도직량을 적게 사용하는 게 맞구나,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직량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씩 전부 다 같은 원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 취향과 그런 원두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을 계속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7g의 원두를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초 후반대에서 20초 초반대 정도 들어오는 시간대로 분쇄도를 맞춰서 추출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분쇄도 아까 설명해 주신 그거에 맞춰서 내린 이제 레시피이신 거죠? 네, 맛을 보면서 지금 맞추지 않았고요. 그냥 추출 시간만 말씀드린 10초 후반에서 20초 초반 들어오게 했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추출량은 언제 끊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쉽지만 추출량은 3편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3편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편만큼만 봐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지금은 한 40g 정도에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21초 한 40g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한번 맛을 보시고, 블랙베리, 체리, 레드와인, 초콜릿 이렇게 노트가 적혀 있는데 이 맛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어떤 색감이 떠오르는지만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을 보시죠. 어떠세요? 오, 저는 색깔로 치면은 진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저는 과일 중에서도 약간 건조한 과일 같은 느낌이라서, 같은 붉은색이어도 조금은 진한 약간 익은 듯한 느낌의 붉은색 느낌이나 아마 건포도 같은 느낌도 나서 약간은 진한 갈색이나 보라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 표현이 보라색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커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색감, 검붉은 느낌, 그것보다는 약간 밝은 보라색의 느낌들이 지금 섞여 있고, 붉은 과실류도 지금 보면은 약간 조금 밝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 그리고 후미에는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까지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색감이 비슷하게 표현은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밝게 표현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산미가 사실 조금은, 기본적으로 산미가 많은 커피도 맞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럼 다음 추출은 분쇄도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분쇄도를 더 얇게? 맞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밝으면 가늘게, 어두우면 굵게. 그러니까 분쇄도를 가늘게 갈수록 이 색감이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쇄도를 굵게 갈수록 색감이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딱 먹어보고 내가 지금 사용한 원두에 비해서 좀 밝게 표현됐는데 싶으면은 분쇄도를 가늘게 가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둡게 표현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굵게 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하시면은 이게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어느 쪽으로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딱 해보시면은 바로 다음번에 맛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밝아졌구나, 어두워졌구나, 이거를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상이 가는 거 어느 한쪽이든 그냥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한쪽으로 가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밝게 나온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분쇄도를 미세하게 한 칸만 가늘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미세한 한 칸의 분쇄도도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한번 가늘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도직량에서 그 미세한 차이 정말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1편의 결과를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도 너무 맛있다. 지금도 괜찮아.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지고. 솔직히 너무 맛있는데요? 네. 전 지금도 너무 맛있어요. 저도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보라색이 나와줘가지고 안 나오는데? 약간 원했던 색감이 자꾸 막 건포도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맛있어요. 밝은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보라색이 나와가지고. 오, 너무 맛있는데? 라떼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라떼 진짜 맛있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추출과 마찬가지로 도직량과 추출량은 그대로 두고 분쇄도만 한 칸 가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분쇄도 한 칸을 더 이제 조여놓은 추출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추출 시간이 방금 전에는 21초 나왔는데 지금 20초로 오히려 더 짧아졌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추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 근데 또 추출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게 분쇄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때로 미세하게 조절했을 때 추출 시간이 뭐 같거나 짧아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짧아졌네, 분쇄도 적용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한번 맛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실제로 뭐 그라인더에 따라서
뭐 분쇄도가 바뀐 게 잘 적용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라면은 분쇄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맛을 보시고 뭐 전과 비슷한 맛이 난다면 그것보다 미세하게 또 한 칸만 가늘게 하는 방식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추출 시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분쇄도를 조였기 때문에 우선 한번 맛을 보고 혹시 또 밝은 느낌이 나면 거기서 한 칸만 더 조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선 맛을 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약간 날카로운 기준으로는 아까랑 강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색깔로 치면은 사실 아까보다는 저는 애프터에서 오는 게 조금은 더 어두워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굳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후미에서의 단맛이 조금 더 어둡게 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센서리가 너무 좋으신데 사실 저도 먹어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그래가지고 한 칸 더 쪼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확실히 그 단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목 넘김이 조금 더 편안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캐치하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색감 자체는 네. 뭐 추출 시간도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큰 차이는 없기는 한데 이러면 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칸만 더 쪼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맛을 보니까 한 칸 정도만 더 쪼이면 딱 적절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한 칸을 조인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아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산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도씨 자체가 산미 톤이 좀 센 애라서 있는데 아까의 그 찌름 정도보다 확실히 감소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산미도 부드럽게 변했고 색감도 확실히 조금 더 어두운 캐릭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원두가 가진 색감이 좀 잘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색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색감 이외에도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단맛이 조금 더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질감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조금 더 묵직해졌어요. 네. 질감도 묵직해지고 좀 떫은 느낌도 없어지고 목 넘김도 편안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차이는 특히 초심자분들은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내가 느껴지니까 너도 느껴지겠지 하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거를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색감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이해를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색감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겠구나 해가지고 이번 분쇄도 편에서 색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분쇄도에 따라서 당연히 맛에서 차이가 다른 부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한번 이 색감만 정확하게 맞춰본다 라고 해서 이 색감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색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국에 이거를 정하는 게 원두를 볶은 곳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집에서 내리거나 매장에서 내리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커피를 커핑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커핑을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동안 커핑을 꾸준히 해보시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분이 조금 더 우러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한 18분대에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느끼셨던 색감과 동일한 색감을 에스프레소에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8분대에서 느낀 게 가장 좋았는데 내가 지금 맛을 봤더니 한 12분대에서 느껴졌던 맛이 나네? 그런 색감이 느껴지네? 하면은 분쇄도를 더 조여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한 20분쯤에서 느껴졌던 맛이 나네 하면은 분쇄도를 굵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커핑 때 가장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커핑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모든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분쇄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커핑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두를 구매한 곳에서 제공해주는 이 카드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노트의 색감만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에서 꼭 커핑볼이 없어도 뭐 동일한 잔에다만. 네, 맞아요. 커핑이 꼭 커핑볼, 커핑 스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 아무 잔이나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밥숟가락으로 떠드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커핑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오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의심은 오늘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이 한두 칸에서 정말 차이가 날까 했었는데 확실히 또 영상을 보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톤이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달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게 어렵긴 해요. 색깔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확실히 어려운데 그 변화들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단맛도 확실히 차이가 났었고 그런 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번 집에서 오늘 또 영상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제가 참 저번에 도직량에 이어서 분쇄도까지 잘 배웠는데 그래도 또 영상 마무리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이제 1편에서 도직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분쇄도를 보실 때에는 그 색감을 보신 다음에 어두우면 굵게, 밝으면 가늘게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색감에 맞게 분쇄도를 조절해서 그 적정한 색감을 맞춰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분쇄도가 도직량과도 연계가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분쇄도가 추출 시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직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원두를 많이 담게 되면 추출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요. 저항값이 강해지기 때문에 원두를 적게 담게 되면 퍽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추출 시간이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쇄도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도직량을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분쇄도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굵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직량을 적게 담으면 적게 담을수록 분쇄도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편에서도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도직량을 많이 담은 추출을 한 다음에 도직량을 적게 담은 추출을 할 때 분쇄도를 조금 가늘게 했다 이 말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게 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도직량과 분쇄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분쇄도를 그러면 무조건 한 칸씩으로만 줘야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꼭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칸 한 칸의 단계가 정말 미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나 또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에 따라서는 그 한 칸의 차이가 조금 큰 그라인더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어느 정도나 미세한 그라인더인지 알고 계시면 좋고 또 내가 먹어봤을 때 여기 이 원두에서 연상되는 색감보다 너무 밝은데 혹은 너무 어두운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칸, 세 칸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움직이시면은 내가 어두워가지고 확 움직였더니 또 너무 밝아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우선 내 그라인더의 특징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한번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그 차이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도감 1편 도직량에 이어서 2편에서 이제 분쇄도를 해봤는데 두 개가 연계되기도 하고 또 제가 항상 배우고 있지만 너무 유익하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데 또 이번에 4월에 행사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능하면 이제 매달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4월 19일 토요일에는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 있는 시에나 커피 로스터즈라는 곳에서 또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시에나 커피 측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정말 맛있는 커피 또 에스프레소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상 보고 방문해 주시면 그냥 편하게 저한테 소통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보다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니까요. 시간 나시고 또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제가 사실 워낙 맛있는 걸 내려주시는 분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지만 진짜 편안하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는 정말 잘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추출할 때도 느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안양, 요새 미세먼지 많지만 날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양으로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에스프레소 도감 3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